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연방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EV 구매자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제안에서 테슬라를 제외했습니다. 뉴섬 측은 인터뷰에서 시장 점유율 제한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일론은 이 제안을 두고 X에 미쳤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EV의 대다수가 테슬라임을 감안할 때 이는 위험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이크, 폴 타이슨이 권투를 했다면 이제는 뉴섬과 머스크의 대결입니다. 결국 정치적 대립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EV는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이 대립이 계속된다면 프리몬트에서 오스틴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연방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테슬라에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바이든 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테슬라보다는 GM과 포드 같은 노조 기업에 더 치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무엇 때문인가요? 일단 머스크는 수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GM, 포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들여다보면 머스크와 뉴섬 간에 분명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연방 차원의 세액 공제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가 이를 막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예산이 소진된 것입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분명히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주 차원에서는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와 연방 차원에서의 관계는 자율주행 같은 기술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는 연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만으로도 테슬라가 1조 달러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 믿습니다. 연방 규제의 복잡성이 해소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뉴섬이 자율주행 특히 FSD의 비감독 운행에 대해 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며 테슬라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테슬라 스토리의 핵심은 AI와 자율주행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뉴섬이 하는 일은 더 큰 이야기에서 보면 거의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머스크의 큰 베팅 덕분에 테슬라가 신데렐라 스토리를 써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연방 규제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일론 머스크가 권력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아니지만 이를 완성에 상당히 가까워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 문제를 2야드 선까지 가져갔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40야드 혹은 50야드 중간 지점 정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우세와 워싱턴 내에서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지지는 커지고 있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지지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과 판단에 따르면 그 이유는 중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을 크게 앞서가고 있으며 이는 규제의 복잡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AI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AI 책임자는 누가 맡게 될까요? 머스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최전선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머스크의 배팅은 역사상 엄청난 배팅이었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머스크와 주지사 간의 갈등의 핵심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있으면서 정책을 수정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백악관이 아마도 우위에 있겠지만 그게 어디까지 갈지가 문제입니다. 머스크가 백악관과 가깝기 때문에 테슬라를 경쟁사들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특정한 정책이 실제로 만들어질 거라고 믿으시나요? 제 생각에 테슬라는 분명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기차 부문에서 규모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철회한다고 해도 연방 보조금 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은 결국 테슬라로부터 라이선스를 거의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주 단위의 상황을 보면 결국 UFC처럼 치열한 싸움으로 번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머스크와 뉴섬 사이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최근 정보지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CEO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일론 머스크가 전화 통화에 참여해 놀랐다고 합니다. 우주 탐사와 나사 예산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머스크의 후광 효과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동참해야 할 무언가라고 어느 정도까지 추론할 수 있을까요? 그가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정 정책들이 사실상 그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가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진핑과의 관계에서 머스크가 보여주는 능력을 보면 중국 관세 논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AI와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에 관해서 결국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때 머스크는 소외되었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사람들이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동맹이 여러 방식으로 계속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섬 주지사도 끼어들려고 애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이 싸움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으로 싸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일자리가 오스틴으로 옮겨갈 것이고 결국 머스크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